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지켜봐온 그런 오래된 무용 애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난해에 너무 많은 공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한 3년 정도 저희가 대면 내지는 직접 공연장, 극장이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좀 더 밀도 높고 또 그간의 3년간에 정말 이렇게 연구와 리서치 과정을 거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 열심히 다녔습니다만 공급 과잉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연이 너무 지난해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전히 이 문화예술위원회의 올해 바뀐 제도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썼고요. 그리고 나서 탄압된 그 매체들, 인터넷 매체들의 편집장들과 한번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기 소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한 서너 번 정도의 이런 문제 제기를 그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문화예술위원 기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춘비평가협회에서 또 여러 가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할 때 제가 총대를 메고 그날 발제 원고를 썼는데, 사실 그날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부산에 가느라고 그걸 누가 대독하고, 그때 굉장히 제가 타격을 많이 입어서 사실은 무용계를 떠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선생의 공정과 공존이라는 참 너무나도 좋은 말인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이 공정이라는 단어, 지금 여전히 뭐 4월 11일 향하여 가고 있는 데에서도 엄청난 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위원장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준회상회의를 한번 들어올 수 있냐고. 제가 뭐 발제라는 얘기보다도 올해 왜 유독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고민을 좀 깊이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무용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극장이 대학로이기 때문에 뭐 대학로가 공연계의 뭐 메카라고 얘기했지만 늘 우리는 거기도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물론 서울문화재단도 우리나라 전체의 지형들을 두고 봤을 때 하나의 지역이죠. 그러나 서울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의 이 시스템이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죠. 지원 시스템의 변화가 됐다고 하는데, 올해 여러분들 문화예술위원회는 아무래도 창작 산실 내지는 창작 과정에 냈던 분들, 젊은 안무가들 위해서는 창작 과정이라는 거에 지원을 했을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창작 산실이 올해의 신작이라는, 옛날에는 레파토리 공연도 포함했지만 올해의 신작은 이미 그 사전에 서류를 끝내서 지금 쇼케이스가 4월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문제가 되었던 창작 주체라는 이 카테고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카테고리가 엮여졌는지, 그 카테고리에 대한 문제가 제가 가장 강력하게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누구를 심의를 하는가에 대한 심사위원 풀 제도입니다. 심사위원 제도가 자타천으로 제가 풀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무용계에 꽤 능력이 있는 분이 제가 그 풀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글을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역으로 들었습니다. 제 절대로 풀에 있습니다. 저도 심사를 몇 차례 문화예술위원회 낮에도 가보고 심사도 합니다. 절대로 제가 그 풀에, 선생님 풀에 없어서 이 글을 썼다고 저는 절대로 전 자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심사를 무용 분야에서만 유일하게 5명의 심사위원 중에 4명의 심사위원들하고 그나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론이나 비평 내지는 현장에서 뭔가 하는 심지어 공연 기획자라든가 뭐 이런 이론가라든가 중간에서 뭔가 서류를 제대로 봐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빠진 상태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19억이 넘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한 해의 예산을 가지고 너무도 뜨악한 이 지원 배정금에 대한
그리고 어떤 단체는 극장과 그리고 잡지와 또한 축제와 이런 것들을 합쳐서 어마무시한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이 한쪽으로 쏠려버린 그런 케이스를 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만 크거나 작거나 모든 무용가들이 이 공공자원이나 지원이나 배려가 없으면 이 생태계에 살아남지 못하는 장르가 무용 장르고, 그 다음에 국악 장르는 요즘 최근에 퓨전화돼서 굉장히 K 콘텐츠로 많이 가고 있죠.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가려면 솔로 아니면 듀엣 정도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창작 주체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문제, 과연 이 주체가 주체인지에 대한 단어의 명확성이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어쨌든 다원예술까지 포함해서 뮤지컬까지 7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연극의 뒷공무니, 그리고 연극에서 뭘 하다가 보면 떨어지는 무슨 이렇게 여벌로 주어지는 그런 것 같이 늘 거기에 많이 기대는 거죠. 연극하고 무용은 생태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작 시스템이 다르고요. 우리는 일단 아카데미즘, 대학 동문 시절을 끝내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독립안무가라고 칭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벌써 45년 동문단체 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요즘은 컴퍼니도 없죠. 프로젝트로 다 공연하고 헤어졌다가 모이는 그런 생태계에서 과연 무용계의 어떤 이 소통 채널이 문화예술위원회나 서울문화재단에 뭔가 전달이 되어서 제대로 좀 관심을, 그래서 좀 무용 특화된 좀 지원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저는 좀 바람이고요. 그리고 전담심의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창작 산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절차는 복잡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한 두세 사람 정도의, 그리고 연중 어쨌든 연간 공연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으며,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국가 위상은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크리에이티브한 그리고 컨템포러리는 어렵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 지원 사업 쪽으로는 이제 장승원 공연 기획자 선생님 대표를 들었고, 그 다음에 서울문화재단 쪽에서는 이제 독립 무용 생태계를 위한 액션 공연 군대가 어떻게 결성이 됐는지는 이제 독립무용가 장수미 선생님께 이제 들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공간을 못 찾아서 보다가 있었습니다. 제가 딱 들어왔을 때 걸리는 그 장성원 선생님의 말씀이 뭐냐면 공간이라는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정권에 아주 열심히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일도 발생이 되지 않았을 거고,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을 텐데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무용 생태계 전반에 관해서 좀 찬찬히 그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또 그 각자 뿔뿔이 이제 활동을 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통의 그 창을 열고 다 같이 그 소리를 합쳐서 무용 생태계의 공감성을 회복하든지 우리의 전체 그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크게 이제 그 한 6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 지원 제도를 그 변경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창작 주체라는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창작 주체라는 카테고리에 과연 어떤 그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가, 공정하게 그 심사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분류의 문제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심사위원 구성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5명이 이제 심사를 했었는데 4명이 이제 심사하게 됐다. 특히 이제 그 공정성과 좀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살펴봐 줄 수 있는 그 비평가와 이론가가 부재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예산 구조가 공정하게 배분이, 불합리하게 이제 그 수긍할 수 없는 그 구조로 그 배분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 지원 분야를 보면 7개의 그 지원 그 분야가 있는데, 무용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그나마 이제 존재한다고 보는데, 다른 6개 분야와 같이 그 동일하게 뭔가 적용되는 그런 기준들이기 때문에 무용 특수성이 살아나지 않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창작성도 담보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즘 K컬처를 얘기하고 세계화를 부르시고 있지만,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컨템포러리 그 예술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그 창작 지원 시스템으로 보면 창작성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점으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무용 생태계를 위한 액션 연대에서 이제 정순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무가 장순이고요. 현장에서 독립무용가로 22여 년 이상을 활동해온 한 무용가가 올해 2024년 1월 12일 서울문화재단의 창작기금 지원 심의 결과를 보면서 무심코 흘린 말은 "오, 내 동료들이 없다" 였습니다. 이 반응은 처음 단순하게는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마치 선정되지 못한 측근에 대한 아쉬움의 한편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혹은 무섭도록 치열한 경쟁사회인 한국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동력이 눈앞에 없음을 확인하고 직감하는 개인적인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동료가 아닌 새로운 경쟁자들의 집단적 출현에 대한 순간적 반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적인 반응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야별 심의 결과에 관한 심의 일정, 심의 의원, 트랙별 선정, 심의 총평 순으로 스크롤하며 읽어가면서 곧 질문과 의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기에 앞서 언급했던 동료가 아닌 새로운 경쟁자들의 집단적 출현이 아닌 무용계 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오래된 단체와 이름들이 지원제도에서 언급한 평가 기준과는 다르게, 그리고 한국 무용계의 성장 역사에서 쇄신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집단적으로 다시금 출현한 것이었습니다. 창작 지원 심의 결과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 것이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유하며 2024년 1월 17일 개별 연락과 집단 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회의로 모인 약 50여 명의 무용인들은 난장 토크로 검열 없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서울문화재단의 공동의 문제제기와 공론화를 결의하면서 독립무용 생태계를 위한 액션연대 이하 동무액이 출범하였습니다. 동무액은 자발적 참여와 추천으로 워킹그룹을 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서한을 작성하기 위해 2차례의 온라인 전체 회의와 2일간의 구글 독서 의견 모으기, 2차례 전체 미팅을 통한 피드백 수렴, 7차례의 워킹그룹 미팅을 통하여 완성된 공개 서한을 1월 27일 SNS를 통하여 공론화하였고 한 일주일 사이에 몰아놨어요. 그리고 1월 27, 28일 양일에 공개 서한에 공감하는 670명의 연서명과 426개의 재단을 향한 목소리를 1월 29일 서울문화재단과 국민신문고, 서울시의회 민원 창구를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670명이 서명한 공개 서한에는 문제 제기에 대한 공개 답변과 공개 간담회를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재단 측의 미온적 답변은 2월 2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으로 돌아왔으며 공개 간담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동무액은 2월 5일 827명의 서명과 525건의 의견을 함께 공개 간담회를 재요청하였고 2월 13일 재단 측 답변에 대한 재응답에 심의 과정에 생성된 자료 요청과 동무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비공개 대면 미팅을 통하여 듣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문화재단은 3월 8일 2월 한 달여간 충분히 답변하였다는 답변과 함께 공개적 답변과 간담회는 거절한 상태입니다. 동무액은 지금도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용계는 극장식 무대 무용이 대학의 무용학과를 위한 세부 전공인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3개의 장르로 발전하였고 현장과 지원제도에서도 이 형태를 무용의 세부 장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의 무용 현장은 다양성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재단은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지원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립무용가들은 장르 구분의 제도에서 발생하는 위계적 문제, 창작 기반의 문제, 이해관계의 문제,
생계 유지를 위한 창작의 활동 문제 등으로 창작 활동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단순히 안무가의 움직임을 습득하고 재현하는 창작 방식, 안무가의 독자적인 의계가 작동하는 단체의 구성 방식, 예술감독이 윤리적 제고 없이 실무 창작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무용은 공동의 노동이 필수적인 장르입니다. 하나의 무용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창작 주체들이 노동을 제공하고 협력하여 작업합니다. 무용인들은 무용단, 컬렉티브, 협업의 형태를 통해 소통과 집단 지성에 열어두는 가능성을 찾고 있으며 윤리적 태도, 젠더 감수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연습하면서 동료가 됩니다. 그리고 동료에겐 동료를 생각합니다. 독립무용 생태계를 위한 액션 연대는 중심이 비어있는 연대체입니다. 자발적 참여와 상호적 소통에 의해 움직입니다. 빠른 속도가 아닌 각자의 리듬으로 유기적 다이내믹을 추구합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한 목소리를 모읍니다. 우리는 오늘을 이루고 있는 무용 생태계의 다양한 개인들입니다. 2024년 공공기관의 심의제도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 2024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후 1차 영상 토론으로 성토를 한 바 있다. 이번에 2차로 댄스포스 코리아 독립무용 생태계를 위한 액션 문제와 함께 추가로 토론을 합니다. 먼저 1차 영상 토론에서 말했듯이 지원기관의 제도 여정과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하예술위에서는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신청을 핀셋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타 분야는 논외로 치고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 부분은 매년 지원 사업이 책정되어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부터는 예술위에서 통폐합시키면서 항목을 세분화해서 나눴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인 전문 분야를 나누면서 두 스테이지처럼 종합 매체는 빠뜨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서류 신청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간에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면 빨리 고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만 있습니다. 이것은 대국민 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푸드스테이지처럼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 매체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2022년도와 2023년도는 어떻게 해서 지원했습니까? 문제는 통폐합하면서 항목을 누락시킨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원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원이라는 말과 종합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다원으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 스테이지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야별 심사위원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는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했어야 합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전문가인지는 검증을 할 수 없지만 왜 경력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매체의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 부분 지원 심사는 매체를 아는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술위의 심사 결과에서 심사위원 전체 명단을 보아도 매체 전문가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통예술 분야에서 심사했습니다. 전통예술에서는 매체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체를 만드는 것은 일반 무용 작품을 만드는 것이랑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축구 선수가 수영장에서 수영 선수 선발을 심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의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 결과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결국 불공정하다는 결론입니다. 이 매체 지원 사업을 통폐합으로 창작 주체에 한꺼번에 몰아넣은 것은 상당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는 매체가 다루는 주된 업무입니다. 공연 작품을 보고 평가를 매기는 비평가의 영역을 공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세 번째, 이번 2024년도의 결과를 보면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 지원을 받은 매체가 대부분 종이로 발행되는 매체들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운영 방침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책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야 합니다. 개인 돈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국가는 지구 환경 문제로 저탄소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회성 종이 사용 금지입니다. 현재 정부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공지서 대부분이 모바일로 교체되었습니다. 종이를 없앤 것입니다. 정부가 행정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곳에서 종이 사용을 하고 있는 매체에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부패가 있는 것입니다. 지원은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이 매체는 정부의 환경 정책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종이 매체에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좀 급격한 말씀이라서요. 제가 읽은 그들이 종이를 버리고 디지털로 전환하면 그때 지원을 받아줘야 합니다. 차차 전환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지원금 워크아웃제가 필요합니다. 종이 매체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아왔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싼돈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로 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지원을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수년 동안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못하는 것은 자립의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기관이 지원하는 목적도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국가의 지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지원은 꼭 필요한 곳에 골고루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과 관련된 모든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써서 지원하는 것이면 골고루 쓰여야 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국가 보조금을 타먹으면서 책을 팔아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 또 광고료 수입으로 이익을 챙깁니다. 이것도 일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사적인 기업에 국가가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낸 세금을 이렇게 해프게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원의 또 다른 목적은 지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혜택은 구독률에 있습니다. 종이 매체의 구독률은 헤아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미비합니다. 수백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종이 매체의 주인인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지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인터넷 매체는 전부 무료로 봅니다. 수익은 광고에만 의존합니다. 그리고 구독률은 종이 매체는 감히 따라오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봅니다. 본지 9스테이지는 기본이 20만 뷰 이상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국민의 혜택입니다. 이런 인터넷 매체에 지원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시행하는 탄소 중립에도 호응하는 적합한 인터넷 매체가 이렇게 국가 지원 제도에서 홀대받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정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금부터라도 매체 지원의 제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제를 도입하고 종이 매체에 대한 지원은 삭감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체에 대한 지원 심의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목은 춤추기 위한 지원 정책, 무엇이 필요한가? 공익무용가들의 요구입니다. 이 발제는 공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익무용가 윤푸름, 이윤정, 김기택, 장수미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 발표는 이윤정 선생님께서 맡아서 하겠습니다. 네, 인사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입니다. 저는 2012년
2014년부터 지원금이 없을 때는 토마시 형식으로 공연을 만들었고,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전에 충분히 주지 못한 인건비를 생각하며 예산을 꾸려야 했습니다. 관객 수익금으로는 무용수 인건비는 고사하고 스태프 인건비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지원금이 없다면 감당하기 힘든 창작 환경입니다. 첫째, 무용수 인건비는 지원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책정한다. 무용수 입장에서는 충분한 돈은 아니겠지만 연습 한 달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책정하였습니다. 물론 연습 기간은 대개 한 달이 넘고 무용수 입장에서는 충분한 돈이 아니었겠지만 가능한 최대의 급여를 지급하려 노력했습니다. 둘째, 프로젝트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순으로 디자인료를 우선 책정한다. 이건 모든 디자이너들의 동의하에 토마시 내에서 연령이 낮은 동료들의 재능 기부를 강요하지 말자는 의미였습니다. 셋째, 나는 이 모든 동료들의 지원을 기억하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통해 결과물을 만든다. 뉴욕 브라질 문화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리서치 지원, 국립현대무용단 안무랩 등 소규모 지원이었지만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 형태의 지원은 창작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창작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레지던시를 통해 예술가는 낯선 환경에 몸을 두고 다양한 감각을 열어 예술과 일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레지던시는 결과를 내기 위한 시간이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질문을 가답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무모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달려나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레지던시 지원을 2024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문화재단 산하 서울무용센터에서 운영하던 해외 레지던시, 독일 함부르크 K3, 미국 뉴욕의 무먼트 리서치, 일본 교토의 교토 아트센터 레지던시 이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대기업 또한 독립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메스나협회에서 발간한 2022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후원 및 협찬 파트너십으로 지원된 금액의 19.9%가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에 대한 후원이었으며 이 중 단 0.3%만이 무용 분야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제도의 문제와 대안. 심의위원회 전문성과 미학적 관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지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창작자의 개념, 재료, 방법론, 미학, 맥락 등 다각적이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노동으로 투자합니다. 이러한 지원자의 노동에 비해 이번 24년도 예술창작지원 심의평에는 심의위원회 미학적 관점과 예술작품 평가의 준거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C트랙의 경우 52팀이 지원했음에도 7줄의 심의평으로 그쳤습니다. 심의 과정 및 결과에서 드러난 오류들은 서울문화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예술지원사업들 1년에 한 번 공고하고 소수 창작자 선발 및 지원 그리고 공적 기금의 분배를 통한 운영에 기초하고 있기에 무엇보다 선정 과정과 그 결과에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명백히 담보되어야 합니다. 정량적 지원 기준 외에도 지원 목적과 대상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활동 연차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자 책임 신청제는 신진 무용인과 고경력 무용단체가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원 사업의 운영자인 서울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주체적 선택을 신뢰하고 심의위원회 예술적 평가 등 고유한 판단 영역에 대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의 도덕적 해이 혹은 심의위원을 지켜야 할 심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재단이 공고한 객관적 기준, 즉 모든 지원자가 삼은 공통의 기준이 흔들려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와 심의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이를 지원자나 심의위원의 책무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검증하고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원 주체 관련 등 불공정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피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 분야에서 심의위원 구성 등 지금의 무용계 상황에서 제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용의 공동체적 작업의 특수성과 신체와 신체가 만나고 대면해야 하는 특성상 무용계 안에서 관계란 보다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외의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사전심의위원 공개 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독일에서는 지원 시기가 공고되면서부터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심의위원 공개가 더불어 심의위원과 미팅이 가능한 예약 제도가 있습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심의 과정이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역할의 범위를 지원자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의위원은 지원 신청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들을 전문가로 마주할 수 있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현장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동시대 예술적 비전과 방향에 대한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마주하는 예술가가 멘토로서 서포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의위원과 지원자 간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3분법 춤 전문가 구성에서 나아가 매체별 전문가로서의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올해 심의위원 선정을 살펴보면 대학 교수 3명, 독립안무가 1명, 무용비품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학 교수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전문성은 교육에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현장의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현장 전문성이 반영되기 위한 심의위원 풀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다변화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춤 장르별 구분이 아닌 창작, 클래식 등의 구분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르를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다변화하는 창작의 환경과 흐름을 대변하고 새로운 감각의 예술가를 육성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공정한 창작 지원 정책을 예술가와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파트너 그룹입니다. 파트너 그룹은 현장 예술인 제안 사항에 따른 개선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서울문화재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서울문화재단의 공정성을 위한 노력과 신뢰를 담보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치는 사라졌습니다. 당시 파트너 그룹에서 논의되었던 것들 중 올해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안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청 주체가 단체인 경우 활동 경력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랙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체에서 대표자와 주요 구성원의 활동 이력이 충돌되는 경우는 안무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생계가 보장되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예술가보다 전업 예술가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로 한정하여 지원하기보다 실험을 중심으로 한 작업들과 세대별 창작자들을 고려하여 연습 공간을 소유하지 않은 창작자들과 반대로 연습실과 플랫폼을 가진 주체 등을 구분하여 다양하게 지원하면 좋겠다. 네 번째, 사업계획보다 인지도, 학력 등 경력을 중심으로 한 심의가 아닌
계획안의 미학적이고 실행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의위원 기준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 구성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5번째, 현재 다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장의 형태가 확장되고 장르 구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 장르를 구분 짓는 것보다 무용의 다양성, 범위를 확장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파트너 그룹 시도는 동시대성을 반영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사라지지 않고 춤추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서울문화재단은 다변화된 예술의 현상에서 새로운 세대의 감각을 가진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창작의 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 창작 지원 제도를 개선할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심의 과정 및 심의위원 채택 방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둘째, 결과 지향적 제도가 아닌 과정 중심의 지원 제도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무용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생과 공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기관, 예술가, 정책가, 교육가, 이론가 등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이 좁은 무용 생태계 안에서 파일을 나눠 가지려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서로 곧 차지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한국의 무용계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 댄스포츠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병든 무용계 상황을 고발하고 무용예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그 허물을 덮으려고만 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라서 전체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원, 어떤 심사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 일단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심의에서 저희 댄스포스트 코리아가 좀 탈락했던 어떤 이유를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용계는 어떤 권위와 명성에 많이 의존하는 풍토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심사위원들이 자신들에게 친숙한 무용가나 또는 이름을 들어본 무용가 교수 또는 오랜 경력의 평론가가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의 편에 있어야만 본인도 권위가 생기고 기득권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신생 매체라든지 신진 무용 단체, 독립 무용가들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득대되거나 자신들도 그 기득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러한 슬픈 현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사는 선택받은 소수자들이 행하며 그들의 지식, 배경, 환경 등에 따라서 편견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생태계라면 어떤 심사위원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심사받는 대상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엄격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공정한 심사를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얘기해본다면 일단 한번 챗GPT 요새 너무나 핫하게 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정한 심사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넣어봤습니다. 내용을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을 드렸습니다. 공정한 심사는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모든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봤을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는데요.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 평등성, 정보 제공, 법과 규칙 준수 이런 것들을 특성으로 해서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내용인데도 저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갖춘 공정한 심사는 정의와 균형을 유지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의 기반을 두고 구체적으로 예술기술 심사 제도의 개선에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기술 심사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또 심사 윤리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지원금과 적은 기회로 가난에 허덕이는 무용 생태계는 공공예술기금에 의존해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무용 생태계는 헌법에 까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방법과 증시, 갈등이 많기 때문에 서로 척지고 사는 구성원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심사위원 풀에 대한 제보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심사위원 풀에는 창작 활동은 물론이고 남의 공연을 많이 보지 않는 그런 무용원들이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흐름이나 변화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신청자의 신청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자가 추천 및 또는 무작위 선정으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들이 한 번의 신청서 검토로 창작자들이 구현될 미래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로서 다 파악하고 인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용가들의 창조력, 무용계 환경을 이해하는 전문 심의위원들을 초빙하고 그들의 지식, 경력, 지혜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서 제출 전에 사전 검토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신청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고 수정안을 제시해주는 등 심사 제도가 어떤 한 번에 그런 서류 심사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탈락자들의 어떤 예술권이 존중받고 이 땅의 예술가로 활동하는데 자긍심을 갖도록 후속 장치를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예술기금이 예술가 모두에게 사실 혜택이 가는 어떤 어린 청각. 그러니까 달이 1000개의 강 전체 모두를 비춘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술가들의 경력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지원 예산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는 30년 이상 어떤 경력의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예산을 따로 아예 분리해서 두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자 예술가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공연에 대해서 자유롭게 지원서를 제출하고 전담 심의위원은 서류를 검토해서 신청자들에게 어떤 예산의 내용 이러한 부분들을 조율을 하고 이 제도를 수정 도입해서 경력 예술가의 활동을 저희도 한번 지원하는 부분도 어떤가 여기 보시는 부분도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무용 생태계는 공존의 의미를 잊고 자신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과거보다 현재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는 시점에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득권이 아닌 무용가들은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존재와 관계가 필요하기에 저희가 오늘 목적으로 했던 이런 공존이라는 측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의 발단은 서울문화재단의 불공정한 창작 심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였습니다. 1월 27일 시작된 동무에게 긴급 연명 요청에 현재까지 약 850여 분이 연대 서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약 500분이 연대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발제에서는 독립무용가들의 목소리가 단지 개인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유기적인 생태계, 공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존재가 모두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무용계가 생태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립무용가들은 특정한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활동하는 범위나 형태, 장소, 분야, 역할은 모두 개별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일과 예술적 자아를 유지하며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지는 것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스코어는 월딩, 세계 만들기입니다. 페미니즘 과학자인 도나 해로웨이는 고정된 명사인 세계, 월드라는 말 대신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들의 연결과 얽힘으로 세계가 구성되고 있다는 동적의 의미를 부여해서 세계 만들기, 월딩이라는 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세계는 힘이 있는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그들의 행위에 의해 구성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가 연결되고 서로가 곁에 있으면서 세계라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가진 다름의 존중입니다. 이미 고정된 세계에서 부여한 관습적인 틀과 구분 안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습으로 있기, 비임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부수고 바로 그 곳에서 어떤 세계를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 만들기. 두 번째, 미학적인 것에 대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태도, 상황, 환경 만들기. 세 번째, 다양한 역할의 예술가들과 공공기관 그리고 행정가들이 응당한 존중을 주고받는 상태가 되기. 네 번째, 마찰이 있을 때마다 형성되는 새로운 소리를 감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다섯 번째, 문제를 불만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한 구조 만들기. 마지막으로 창작자, 스태프, 기획자, 관객, 기관,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플레이를 유지할 수 있는 세계 만들기. 독립무용가들은 이미 편가르기가 아닌 서로의 다름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의 원칙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상대방이 멈추기 전까지 플레이를 지속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제나 차별이 아닌 포용과 존중의 태도를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생태계는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시스템을 의미하고, 생태학이란 생태계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개체들이 공생하기 위한 환경입니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감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타리는 생태학은 볼 수 없는 공기를 지키는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용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마음을 쓰고 드러나지 않은 존재들을 돌아보는 것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두를 지키기 위한 지침입니다. 정책가, 행정가, 예술가, 기획자, 관객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사려 깊은 행위가 필요하고요. 예술과 생태계의 속성에 맞는 행동이 가시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은 언제나 불확실한 공간을 제공해왔고 늘 움직여온 바 있습니다. 예술에서 발생하는 관계로부터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유동성은 생태학이 지니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어울리려 하는 것은 함께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관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낡은 정책, 소수의 이익과 힘을 대변하는 제도들, 고정 방향의 변화의 흐름에도 아랑곳 없이 고인물이 되어가는 작업들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순환하게 만드는 방법과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차이가 모이면 도리어 한쪽으로 몰리지 않으면서 순환되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 그 순환되는 환경 안에서 객체는 숨 쉴 수 있지 않을까요? 동시에 객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공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도가 먼저 마련되면서 우리가 그 환경 안에 놓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움직임에 의해서 제도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서로한테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키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서로에게 스며드는 상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닿고 서로가 서로를 닮고 또 닮아가는 상태가 어떤 모이는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크게 말해서는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생존하기가 가능할 것 같다고 느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울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돌봄은 같이 있을 때 가능하고 돌봄으로 인해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듣기, 공생, 순환, 차이, 장소, 적재적소, 환경, 정책, 제도, 연대, 스며들기, 모이기, 닫기, 담기, 담기, 하울링, 가까운 미래, 객체, 돌봄. 네. 그래서 동그라미들 사이사이에 선이 있고 그 주변에 다른 낱말들이 같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인정하기, 숨쉬기, 말하기, 같이 있기, 생존하기, 흐르기, 같이 춤추기,
살아남기, 함께 있기, 서로 말하기, 연습하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독립무용 생태계를 위한 액션 연대는 어느 한 곳에 속하지 않은 주체들이 함께 모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집합의 힘으로 목적한 것을 얻고 다른 집단을 배척하여 영토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모이기에 지속을 실천하고 실험하는 행동에 더 가깝습니다. 독립무용 생태계를 위한 액션 연대는 우리가 말하는 액션은 괄호이다 라는 괄호치기의 방법으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받아들이는 장소이고자 합니다. 동무에게 첫 번째 액션으로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연서명을 받을 당시에 함께 적어주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당하고 올바른 기준으로 부당하거나 소외되는 예술인이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술가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 자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춤이라는 언어로 소통하고 연결되려 노력하고 확장하려 하는 이들을 응원합니다. 무용 분야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창작의 기회가 자본이 흐르는 곳에나 생기지 않도록 예술의 다양성이 결국 새로운 생산성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술 현장과 학계가 앞으로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지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관습, 관행, 관계, 정치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모두 사라집니다. 공연 예술계의 다양한 창작자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기를 용기 있는 행동력에 응원을 보냅니다. 공정한 기준 안에서 예술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래요. 다양성을 품은 아름다움이 피어나길 독립예술가는 새로운 작물의 씨앗이 될 가능성입니다. 완벽한 결과는 불가능할지라도 소통하고 대화하며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 현장에서 무용예술을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적입니다. 예술은 모두의 것. 창작의 다양성, 그 정점에 서 있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계속 읽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투명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개 간담회와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더 나은 창작 환경을 위한 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춤과 예술, 창작의 생태계를 위하여 끝까지 응원합니다. 공정한 예술계를 위해 연대합니다. 우리는 30대가 되면 토마토와 사과를 원할 때 사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과 20대를 보냈겠죠. 그런데 막상 30대가 됐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장바구니에 담긴 것들이 3만 원이어서 결제를 하지 못하고 일단 다음으로 미루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과를 뺄까, 토마토를 뺄까. 둘 다 빼고 다른 것을 넣어야 되나 생각하면서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나는 행복한데 지난번에 열린 생태계 관련 전체 미팅에서 들었던 이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돌아다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나는 행복한데 행복하게 사는 삶이란 게 꿈만 같아요. 그래도 그 꿈마저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저는 바래요. 그런 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들어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기력해지는 이 시기에 오늘 같은 자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심사제도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꽤 경직이 되어 있는 구조구나 하는 게 매우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승패의 결과로만 이제 그 결과로만 이제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현실화를 더 시킬 수 있는지. 경길에서 김정선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재단 측의 입장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대처하는 전형적으로 반복되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미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좀 전 재단의 입장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닌 그 내용 안으로 기관과 예술가들이 함께 들어가 일을 해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묻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기관은 언제나 기관이 익숙한 일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심사위원이 사전 공개가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 혹은 정말 이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보고서 피드백을 받을 만한 시간을 가지셔야죠, 제 기관은. 이게 이제 툴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은행화를 돌린다 하고 아까 설문화재단은 컴퓨터로 했다고 하는데 이제 신청하지 않은 단체 또 신청하지 않은 교수님들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살아남아지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해도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문단체 시대가 이미 끝났고 그들만의 또 카르텔이 또 형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동무회 자체가 떨어진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구나. 자칫 이렇게 흘러가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이 기관이 이제 전형적인 이 시스템, 기계적인 시스템 작동으로 견고해진 이 상황에 이것들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논의되어야 된다. 수렴되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무용계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여기에서 함께 숨쉬고 계시는 주체들인데도 여기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의 논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이렇게만 나뉜다는 말이에요. 근데 생태계에 무용 생태계에 어떤 존재들이 함께 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관에서는. 저는 그런 개인의 어떤 무용의 특수성보다 재단이 담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작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2024년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을 우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다. 이민경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오늘 발제들 감사했습니다. 제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지점은 오늘 지적하신 문제들과 그 분석 및 대안의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입니다. 현재 주관적 내부적인 관찰과 항의만이 아닌 객관적 수치적 조사 및 객관적 데이터가 받침된 지적이 있어야 재단이나 외부 기관과의 대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건 앞선 박유진 의원님과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번 토론의 결과가 반드시 이제 댄스포스 코리아와 굿스테이지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기관에서도 우리의 토론회를 지켜보고 어쨌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반드시 이게 참조가 될 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수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길을 찾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문학과에서,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 별도예요. 서울시 문학과에서는 연극하고 국악의 경우에는 한 2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우리에게 이제 진짜 정책 조사가 필요하고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서울시장과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청회가 필요하다. 더 젊은 예술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동무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심의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그 단체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독립무용가 분들께서 의견을 투합하고 하는데 이번에 나는 붙었으니까 안 해 이러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생태계를 위해서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내부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이 하나 있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담론 자체가 시민이기도 한 예술가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긴급한 사안이 있겠지만
그러한 반응은 전형적인 듣지 않기의 태도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함께 가닿기 위한 가정으로서의 자리인 것은 맞지만 그 대안을 가져와야지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힘겨운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춤출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공연을 변해가기를 기원해 봅니다.